로봇에게도 인권이 있을까?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그렇죠.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 나는 네가 좋구나. 노래도 있죠. 피노키오 이야기는 교훈적,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로 알고 있지만 뭐 거짓말하지 말라. 창조성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이 피노키오 이야기를 도덕적 교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에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본다. 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겠네. 피노키오는 인공지능. 창조자면은 누구? 제페토 할아버지인데 인간. 피조물 다시 인공지능. 이러한 걸로 치환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피노키오 이거 제페토 할아버지 말 더럽게 안 듣지.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 오, 사람 실제로 사람이 못하는 일을 얘는 해내고 있습니다. 밑에 그러므로 피노키오 이야기는 21세기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동화를 소재로 하여 그 속에서 새로운 주제를 포착하고 거기에서부터 철학적인 논쟁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요게 글의 흐름이 되겠지. 동화를 소재로 해서 주제를 포착해내고 철학적 논쟁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MIT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 로드니 브룩스는 왠지 엄청 인공지능 관련된 전문가일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이 아저씨가 하는 말에 있어서는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뢰성. 업. 로봇공학의 가장 본질적 특성으로는 로봇이 인간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본질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빨간색 밑줄 그어줄까? 로봇공학의 가장 본질적 특징은 로봇이 인간을 닮아간다. 다시 말해서 어디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부연 로봇의 진화가 목표로 삼는 것은 인간되기라는 것이다. 로봇의 진화의 목표는 인간되기다. 로봇공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인간학이라는 거다.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얘가 엄청 발달하고 있거든. 근데 얘 목표는 인간에게 다가가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아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SF 영화 보는 것처럼 인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인간학, 인간이란 뭔지 혹은 얘네도 인간 취급해 줘야 할 건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답을 내놔야 된다고 이렇게 붙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것이 인간학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인가를 문제를 야기합니다. 인간의 로봇공학이 발달하다 보면 여기죠.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권리를 어느 만큼 인정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인한 그냥 이렇게 쓸까요? 로봇 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논제라고 합시다. 논제 이거지.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논제. 이 모든 것은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해서 철학적으로 인간은 뭐고 로봇은 뭐고 답 내놓는 게 중요하냐? 아니야.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야. 법적 사회적 과제로 번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적인 틀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인공 생명의 철학을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이 문제 어떤 문제? 오, 요즘 유행하는 문제식으로 따지면 이거죠. 이 문제 요거지. 형광펜 칠해놓은 거. 이것을 풀지 않고는 21세기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문답. 피노키오 이야기는 매우 행복한 결말에 이르지만 우리의 미래에서도 과연 그럴까? 문. 미래 세대의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지도 모를 인공생명이 모든 착한 로봇일까? 문. 아이작 에시모브의 로봇공학 3원칙은 빨간색 별표. 만약에 이게 시험범이라면 반드시 로봇공학 3원칙을 활용한 문제 하나 있을 겁니다. 로봇공학 3원칙은 로봇을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로봇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게. 로봇이 자기 자신을 위해 행동하면 좀 안 되나? 안 될 수 있지. 자기 자신을 위해 행동하다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칙,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인간이 해를 입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제2원칙, 1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면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내가 로봇에게 명령합니다. 옆에 있는 저 철수씨 총으로 쏴서 죽여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1원칙에 위배되는 거잖아. 그때는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너 제주 넘기 해볼래? 네! 돌아야 된다. 제3원칙. 앞에 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 거고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는 건데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는 것들. 일단 인간의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고 그게 확보가 되면 너도 살 길 찾아 이거지. 우선적으로 결국에는 정리하면은 뭐예요? 우선적으로 인간을 보호하고 로봇을 통제하기 위해 로봇의 근본적 전제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그럴듯해. 문장 엄청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거야. 네 번째, 이 원칙들은 서로 철저하게 연계된 내재적 논리를 구조 가지고 있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글쓴이는 무슨 얘기하고 싶어? 로봇공학 3원칙 논리적으로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를 갖고 있어서 인간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제1원칙부터 문제가 있어. 첫 번째, 해를 끼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어떤 행동이 겉보기에는 해로울지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로봇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 다리가 하나 끼어져 있어. 되게 오래됐어. 한 3일 됐어. 이게 벌써 다리가 괴사되고 있어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선 돌 치우면 안 돼. 그냥 사람 다리 자르는 게 안전하고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옆에 의사가 와가지고 마취해서 사람 다리 그거 자르려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해친다 하면서 그 의사 말리면 어떡할 거야? 네가 판단할 수 있어? 이거지. 이처럼 인간과 로봇 사이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항상 근원적인 차원을 건드린다. 모든 창조 행위에는 여기 밑줄 긋게요.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난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종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느님이 인간 만들었지.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말 듣나? 말 더럽게 안 듣죠. 이렇게.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 인공지능, 로봇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건 공허한 희망일 뿐입니다. 야, 너도 말 안 들으면서 쟤보고 네 말 들으라 그러면 듣겠니? 꿈 깨 이거지. 다섯 번째, 그러면 인정해야죠.
저 로봇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일단 인정한 다음에 미래에는 인공 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라면서 내용 전개 방식을 보면 어디가 있냐? 내용 전개 방식을 보면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자신 글쓴이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간접적으로 드러냄.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로봇에게 인권을과 같은 구호가 일상의 현실이 될 시대가 멀지 않아 올지 모른다. 우리는 로봇이 우리에게 제대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로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도 물어보아야 할 겁니다. 라고. 네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지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너를 위해 뭐 해주겠다도 고민 좀 해줘라. 이거죠. 괜찮나요? 옆 페이지 4, 5, 6번 지문이 조금 길긴 한데 네, 2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여유 있게 3분 드릴게요. 시작! 4번은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널리 알려진 이야기 피노키오를 글의 주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로 관련해서 재해석하고 있다. 어우 좋아.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여 누구? 로드니 브룩스 씨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어디에 있을까? 마지막에 밑에서 셋째 줄 로봇에게 인권을 같은 구호가 일상의 현실이 될 시대가 머지않아 올지 모른다 라면서 그때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로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신이 인간 만들었을 때 말 더럽게 안 들어. 인간이 인공지능 만들었을 때도 말 안 들을 수 있어. 이야기. 그러니까 4번 괜찮아.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지. 대책이 사실 없지 않니? 대책 시급한데 상반된 두 관점.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요렇게 해야 돼. 그러지 말고 중간에 요렇게 하자. 절충해서 해결책 제시한다. 틀리다고. 제가 되게 자주 얘기하죠. 절충이 들어와서 말이 맞는 건 학생회 애들 회의하다가 중간에 중간 합의점 보는 거 그거밖에 없어. 지금까지 모의고사에 절충 수능에 절충이 들어가서 옳은 답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5번. 스필버그가 만든 요거 AI 영화인데 혹시 본 적 있어요? 포스터는 엄청 유명해서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AI 어떤 얼라가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숲속의 길에 여기에서 막 빛이 새어나오고 내가 막 그린 거 같지? 보면 알걸? 암튼 얘기는 다 두셨을 테니까 확인. 밑에 1번 데이비드는 로봇의 진화의 목표인 인간 되기에 매우 근접한 사례다. 그렇지. 죽은 자식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이었었으니까 괜찮아. 부부와 아들 마틴은 로봇을 받아들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진짜 아들이 왔을 때에는 물건 버리듯이 버리고 얘는 장난감처럼 대하고 있고 괜찮지. 데이비드가 만들어진 이유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 외로움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맞죠. 마틴이 데이빗을 장난감처럼 대했던 것은 사실은 철없어서 그렇지 로봇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 저 로봇이 나를 해칠 수 있으니까 내가 쟤 괴롭혀야지. 그건 아니지. 데이비드가 마틴을 익사시킬 뻔했던 거는 결과적으로 로봇공학 제1원칙 뭐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를 어긋난 겁니다. 맞죠?
7번, 6번 문제. 기억 어디 있어요? 로봇공학 제3원칙에 대해서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한다. 정말 맞는가? 라고. 정답은 5번. 해석에 따라 인간에게 취하는 로봇의 행동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요 문장은 좀 길고 복잡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익혀두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려 놓고 체크해 놓고 좀 외우려고 해 보시라 라고 됐을까?